역사적인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한 국가혁명당 창당으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혁명의 첫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정치판을 모조리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혁명당은 부정부패 노, 예산 낭비 노, 국민 배당금 예스,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특권 노, 국민 배당금 예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 국가혁명당은 국민 배당금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혁명당 3.3 정책 공약을 실천해만 하는 국가적 사명이 존재하며 대다수 국민께서 국가혁명당을 창당하라는 큰 명령에 따라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인 오늘 뜻깊은 국가혁명당 창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님을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국가혁명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 우리 당대표님이 무대에 올라올 때 더 끝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후보 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합니다. 허경영 20대 대통령 후보로 국가혁명당에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신 허경영 당 대표님께서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당 대표님, 여러분 큰 목소리와 함성으로 축하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선한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선한 세상! 국가혁명당과 함께! 국가혁명당과 함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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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명품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당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정당이 형성된 것은 국가혁명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이 만들어지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바로 선출한 정당 역사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8.15 날 피비리 나는 광주 사태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 8월 15일 이 날에 대한민국이 정당을 창당한 것도 처음입니다. 동족이 300만 명이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고 300만 명을 쏴 죽이고 남북이 분단되고 광주 사태까지 이르기까지 제주 4.3 사태, 광주 사태, 6.25 동란 이런 어마어마한 동족 간의 상잔 이것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당도 이 문제 하나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광주 사태 지금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천안함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정당들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1950년 1월 1일 여러분들이 6.25 사변을 벌리려고 준비할 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 거의 먹질 못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몰골을 지켜보면서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을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정당에서 경선을 해서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정당 제도, 서로의 마타도 작전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고 상대를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8.15 해방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가 오늘이야말로 비로소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 대한민국 5,000년 된 조선의 왕조를, 대한황실을 부활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대한황실이 우리의 고종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황비를 입본도로 목을 자른 자들이 엄연히 일본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대한제국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5,000년 역사를 단절하고 태어난 국가로서 지금까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5,000년 동안 이어온 왕조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짓밟은 대한황실을 부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화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황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로 만드는 재헌 의원들을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을 한 번도 비판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놓은 공약, 3.3 공약, 그런 공약을 어린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 유엔 판문점의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유엔 본부를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해서 최고로 많이 죽어간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두지 않고 미국의 들러리를 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구심력이 있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도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 쳐들어간, 우리가 호미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만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으면서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양반과 쌍놈만 가르면서 1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머슴으로 부리먹으면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종들을 부려먹던 그런 양반 민족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에서 수많은 머슴들, 종들의 가족이 학교를 못 가고 양반 가족만 일본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6.25 사변은 우리 민족이 아무 죄 없이 일본의 세계 아시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벌인 전쟁의 희생물로 아무 죄 없는 한반도가 두동강이가 나고, 독일이 두동강이 난 것은 죄가 있었지만 한반도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패거리로 뭉친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의 세계 통일, 가정경제 살리는 서민 가계 부채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엔도로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혁명당은 구심점이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도 여왕이 있으므로, 왕조가 있음으로써 세계 연방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일본이 왕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 낭비 국가, 세계가에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망측한 지나친 민주주의의 발달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강력한 국가의 구심력 있는 입헌군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안정된 정치, 입헌군주국가,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장해서 세계 통일을 신속하게,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 이후에 세계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과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는 세계 통일하기 이전에 북한과 통일하면은 남한은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이 하나가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잡고 TV에 나오고 한참 선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촛불시위, 탄핵,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구판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된다. 당선은 51%로 붙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6가지가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명 중에 꼴찌를 할 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전쟁이 안 나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힐러리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내 말대로 됐죠? 내 말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집 건너 나이 40, 50에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국가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부 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히 결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인구가 보존은 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국회에 들어가서 제1당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헌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인구가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값이 2배, 3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래 경제를 한 개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김영란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의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가고 주부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달합니다. 그리고 쌍벌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벌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한 재원은 교도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지, 지자체 의원들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절약되면서 300조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8.15 해방이 오늘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해방은 지금도 일본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매년 일본에 수출 거래해서 1년에 300억 불을 일본에 우리가 보태주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면 얼마 많은 돈이냐? 1960년에 65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8억 불을 받아올 때,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불을 받아올 때, 그때 우리나라 해외 총 수출이 1억 7천만 불이었습니다. 1억 7천만 불. 그러니 우리가 매년 지난 약 20년간 일본에 평균 250억 불, 300억 불씩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10년 동안 쌀 농사 지은 걸 매년 갖다 줬습니다. 지금도 1년에 우리가 일본에 갖다 바치는 돈이 우리 대한민국의 쌀 농사 지은 거 몽땅 10년을 모아야 1년 동안 일본에 갖다 주는 돈 정도 됩니다. 그니 우리는 농사 지어나 많아요. 그니 일본은 철수해가지고 일본에 앉아서 기술로 한국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돈을 1년에 300억 불씩 흑자를 내고 우리는 일본에 300억 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만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힘을 기르지 않고 일본과 맞닥뜨려가지고 지금 피해본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이 100조가 달아나 버렸어요. 120조 정도가 일본과 싸우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노동자가 거기 돈 몇 억 받겠다고 소송했는데 그걸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피해 본 것이 벌써 120조 정도.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점점 압박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20대 대통령에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다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도 갈 나라가 많고 나는 대통령 안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가정, 가계 부채 때문에 돈 벌어봐야 은행에 이자 내면 시장에 갖다 줄 돈도 없고 물건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외채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혁명당은 매년 1,500조 3년 동안 국가 총화폐 발행 1,716조의 3배를 찍어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서민 가계부채를 100% 상환해주고 국가 외채를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몇 년 앞서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8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이 가계 부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나라 기업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 가정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